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발성의 유치에 대해서 발성은 과연 우리의 신체, 소리와 신체라든가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발성의 유치는 어디에서 찾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을 한번 공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성의 유치를 통해서 소리 어태기, 소리의 출발 지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좋은가? 소리 어떻게에 대해서 주의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리 어떻게 출발 지점에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포인트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지나온 시간 동안 호흡의 이동이라든가, 그죠? 호흡의 이동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죠. 그래서 복식 호흡을 준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해서 코로 숨을 들어 마셔서 그죠? 머리뼈와 연수 사이가 흐르는 그것으로 호흡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서 등 호흡을 통해서 요근의 호흡을 저장하고 그 호흡이 바로 그 포인트, 그렇죠? 발성 유치를 통해서 경구개와 연구개로 나누는 이런 모습이 있고요. 저번 시간에 또 잠깐 얘기했듯이 허밍할 때 어디를 울려줘야 되는가를 이제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비강 쪽이죠. 상악동, 그 다음에 전두엽 이 부분을 허밍 하는 걸로 이렇게 울려주는 것. 이런 것까지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도 역시 이제 그림을 또 준비를 했으니까 소리 어택의 포인트, N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이제 먼저 발성의 유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성의 유치는 역시 신체하고 아주 연관이 있는데요. 그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발성의 유치란 그 소리의 중심점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디를 낼 것이냐, 인중으로 낼 것이냐, 전두엽, 이 포인트 미간 쪽으로 낼 것이냐, 아니면 입으로 낼 것이냐, 아니면 뭐 목으로 낼 것이냐, 여러 가지 발성의 유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나름 무대 발성법이라는 책을 쓰면서 뭐 뮤지컬에도 어울리고 실용음악에도 어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연극 배우들이 연극 무대에서 음성 훈련을 소리낼 때 그 포인트를 찾는 법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또 성악을 전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악식계 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일 실용음악이라든가 무대에서 우리 연극 무대에서 음성 훈련이라든가 그 다음에 뮤지컬 무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언어 용어로 한번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성의 유치는 이제 전두통이 있을 수 있죠. 전두통. 이게 이제 전두통이 앞전자를 떼서 머리두자. 그래서 여기에 통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소리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악동으로도 발성 유치가 있을 수 있죠. 이 울림이라고 하는데 여기 공명통이 있는데 여기서도 소리가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비강이라서 비강으로 이렇게 소리 내서 이 소리 발성 유치가 코에 걸린 사람은 콧소리가 좀 나고요. 이 두송으로 이렇게 소리 나는 전두통으로 소리 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소리인데 이것이 이제 아까 조금 시간에 또 배울 거지만 소리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인중이냐 전두엽이냐 구강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발성 유치가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의 발성 유치는 공명공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마와 광대뼈와 코뼈 이 사이를 공명공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미관을 사이에다 두고 소리가 발성 유치가 잡혀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면 발성 유치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이 발성 유치가 찾기가 너무 쉬운데 이 훈련하기가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 발성 유치를 찾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선생님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무대 발성법이라는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바는 이제 상체를 구부리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상체를 허밍을 소리 낼 때도 상체를 구부리면서 허밍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은데 발성의 유치를 찾는 것도 역시 허밍 연습과 같이 상체를 구부리는 것이죠. 상체를 구부려서
피가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체를 구부리게 되면 이마가 땅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여기에 피가 쏠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발성 유치를, 허밍의 유치를 찾으면서 허밍으로 발성 유치를 찾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발성 유치를 찾는 데 있어서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제 N자라고 하는, 그래서 상체를 구부리면서 이마가 땅으로 이게 구부렸을 때 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과 그 다음에 상체는 릴렉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릴렉스가 돼줘야지 되는데 힘을 주고 있으면은 이 울림이라든가 이 발성 유치를 찾는데 목에 힘이 간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죠. 그래서 팔과 머리 그리고 목 근육들을 모두 다 릴렉스를 시켜서 피가 쏠림 현상을 정확하게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성 유치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도 소리 이게 상체를 구부리고 소리를 내보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모음을 먼저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그 쏠림 현상이 흐트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쏠림 현상에서 느껴졌을 때 허밍 소리로 소리를 먼저 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거 상체를 점점 상체를 피게 되는 것이죠. 상체를 세웠을 때 요 포인트가 놓치지 않도록 호흡으로 아주 지탱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호흡의 지탱 얘기도 하겠지만 호흡의 지탱이 되면서 이 쏠림 현상을 계속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허밍을 할 때 상체를 들으면서 그 호흡을 계속 유지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유지라는 것은 지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음으로 이제 먼저 연습을 하는데 먼저 허밍 하고 그 다음에 모음 이모음 그 다음에 오모음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몸을 일단 3개 정도로 연습을 하면서 상체를 피면서 바로 그 포인트를 계속 쏠림 현상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죠. 일어날 때는 여기 보시면 꼬리뼈 부분부터 점점 일어나서 N자가 됐을 때 이렇게 피는 현상으로 일어나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상체를 들었을 때 이 쏠림 현상이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나? 음이 플랫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쏠림 현상에서 여기서 피치가 정확하게 됐는데 상체가 일어나면서 점점 이 쏠림 현상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구강과 목으로 힘을 주면서 이렇게 소리가 내려가게 되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복식 호흡을 통해서 지탱을 해줘야지 음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데뉴아를 전문적으로 슈볼라라고 하죠. 미끄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향 음계에서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잘을 냈는데 도시라솔파미레도 내려오는 음이 불분명하게 되는 거죠. 음이 미끄러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복식호흡으로 계속 호흡에 지탱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도레미파솔 이렇게 쑥 올라갈 때 도레미파솔 파미레도 이렇게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 그 상향 음계의 그 포인트를 가지고 내려오는 음을 내려오지 마시고 더 올라간다고 도레미파솔파 이게 올라간다고 느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레미파솔파미레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느낌을 해야지 음정이 플랫되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거 거기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호흡의 지탱은 여기 허리 부분에 요근의 호흡이 정확하게 채워져 있을 때 지탱이 가능한 건데
지탱은 바로 빨랫줄에 우리가 빨래가 널려 있을 때 어떻습니까? 빨래가 널려 있을 때 떨어지면 다시 빨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빨랫줄에 있을 때가 빨래가 멋있잖아요. 그죠? 그걸 빨래를 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빨랫줄에서 떨어졌을 때 음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빨랫줄을 팽팽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식이고 호흡의 지탱이다. 음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플랫되지 않는 방법.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음이 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은 음이 떨어지는 것들은 사실 소리 어택이 잘못됐을 때, 그다음에 호흡의 지탱이 잘못됐을 때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잠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방이라고 하는 모방의 소리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빨랫줄이나 음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확한 포인트로 시작을 되는데 이 모방의 소리는 사실 포인트로 시작되지 않고 이 목에서 만들어진 소리이기 때문에 요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 공부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기 소리로 만나서 자기 소리를 내야지, 자기 호흡으로 내야 되는데 모방의 소리를 내다 보면 이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모방으로 우리가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건 뭐죠? CD입니다. CD. 네, CD. 이런 CD 음원을 듣고 노래를 따라하고 노래를 습득하고 이러다 보면 자기 소리하고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남의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음이 떨어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호흡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음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왕 연주도 많이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합창 노래도 소리도 여러 사람 소리를 많이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수들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가를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따라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점이 뭐냐면 항상 따라 불러. 그래서 목이 포인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목으로 벌써 노래를 습득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좀 이렇게 옆구리 가까지도 나가긴 했는데 빨랫줄에 있어서 음계를 정확하게 음정을 피치를 내기 위해서 호흡의 바탕, 그죠? 호흡의 지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자, 이제 우리가 호흡의 지탱을 가지고 준비하게 되는데 호흡의 지탱은 바로 소리 어택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소리 어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그 호흡으로 감정을 컨트롤하고 울림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호흡을 낼 때 복식 호흡으로 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복식 호흡으로 내지 못해요. 흉식 호흡으로 낼 때도 있고 쇄골 호흡을 낼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흡의 소리의 시작은 입으로도 되고요, 목으로도 되고요, 가슴으로도 되고요, 횡격막으로도 되고 배꼽의 시작점인 복식 호흡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 어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감정을 표현한다든가 호흡의 호흡의 소리라고 하죠. 그런 것도 호흡반, 공기반, 물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호흡과 발성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소리 어택의 포인트.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충동적으로 소리가 낼 때는 이제 어디에서 소리가 출발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무대에서 소리를 낼 때는 복식 호흡의 포인트에서 항상 소리를 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깊은 호흡 소리 이런 소리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호흡의 정의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호흡의 정의라는 것은 소리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진실된 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깊은 호흡의 소리로 상대방한테 소리를 전달했을 때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소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소리 어택의 종류는 일단 먼저 우리가 호흡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 얘기했었죠. 쇄골호흡, 흉식호흡,
복식 호흡 이렇게 나누듯이 역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소리 어떻게 출발 지점, 그러니까 쇄골로 출발하는 거예요. 쇄골 바로. 예, 쇄골 출발. 이 목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목자리들의 모습이죠. 목을 자꾸 놀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후두를 아주 압박을 하고 혀를 그 아주 딱딱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호흡을 누르면서 한다라는 느낌이 나오게 되죠. 근데 깊은 호흡의 소리, 그래서 감정을 절한다든가 이런 거 긴 소리를 낼 때 절대 긴 호흡에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쇄골 호흡은 아주 힘든 호흡이다. 그래서 쇄골 호흡으로 그 소리 어택을 해서는 안 된다. 소리 출발이 쇄골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게 흉식입니다. 흉식. 소리 어택이 이 체스트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체스트 하면 우리가 이제 실용음악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시간마다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이 실용음악은 체스트로 사용해도 관계없는 것이죠. 가끔씩 이제 복식호흡을 쓰는 가수들도 있지만 이 체스트를 써도 마이크를 통해서 확성기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충분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체스트를 통해서 아름다운 반가성을 써가면서 소리를 내면은 정말 아름다운 소리, 가수들의 모습을 아주 애수에 젖으면서 서정적인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마이크라든가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소리의 그 감정이 아주 깊게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 노래 부르는 거하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 세상을 알고 인생을 알면서 소리를 내는 거하고 좀 다르답니다. 그래서 가수들, 우리 대중 가수들도 보면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호흡을 잃지 않고 복식 호흡을 잃지 않고 계속 노래를 해주시면은 흉식 호흡을 잃지 않고 노래를 해주시면 소리가 굉장히 깊은 애수에 찬 소리가 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체스트의 호흡이 이제 이제 저음 부분이라든가 반가성이라든가 이런 두성이라든가 이런 거 쓰는데 아주 좋은데 이게 이제 고음을 낼 때 문제점입니다. 고음을 낼 때 화려하게 내는데 깊이감이 없어요. 그래서 고음을 낼 때 필요한 것은 소리 어떻게 출발은 복식 호흡에 있는 것이죠. 흉식 호흡, 가슴 체스트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흉식 호흡에서 복식 호흡도 같이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 출발점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게 복식 호흡에서 출발을 해줘야지 된다. 그래서 이 횡격막이 있죠. 횡격막. 복식 호흡의 출발 지점은 이제 횡격막이 이렇게 싸고 있는데 이 출발 지점에 팍 소리가 올라갔을 때 깊은 소리가 나면서 그렇죠. 배꼽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대고 그 다음에 손을 피면은 이 액기손가락 부분이 단전인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소리가 출발하게 되면 아주 그 소리 어떻게 정의에 진실성이 있는 호흡이라든가 깊은 호흡 그리고 관객과 청중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배꼽의 그 출발점 소리 어택이 출발 지점이 그 바로 지점이 바로 복식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쇄골 호흡, 흉식 호흡보다는 복식 호흡이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횡격막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 줘야지 복식 호흡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풍선을 생각하면 되죠. 어항 속에 풍선을 띄우고 있다가 풍선을 누르고 어항 그 속으로 물 속으로 집어넣게 되는 상태가 복식 호흡의 저장이죠. 그것이 호흡이 뜨게 되면 이 흉식 어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복식해서 흉식에서 쇄골로 올라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호흡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이 물풍선이 풍선이 어항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압력을 호흡의 기관으로 잘 조절, 호흡의 기관을 압력에 그리고 지탱 기관을 훈련을 시켜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 그래서 어항 속에 있도록 항상 복식 호흡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이 실용음악 하시는 분이라든가 뮤지컬 하는 분이라든가 연극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오페라, 뭐 다른 노래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위해서 음성 훈련까지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항상 복식 호흡을 사용을 해서 소리를 내주면은 좋겠다. 그래서 실용음악은 가벼운 소리를 내게 되면은 복식 호흡을 가지고 풀어주면서 반가성이라든가 비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게 되면 관객들이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그 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뮤지컬 배우 역시 그렇고 무대에 음성을 훈련을 하시는 분들도 역시 요즘에는 엔터테인먼트 배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깊은 호흡에 복식 호흡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얘기죠. 자, 소리 어택, 그 다음에 발성의 유치가 모든 게 됐는데 고음을 낼 때가 제일 중요하죠. 고음을 낼 때는 항상 삼각형, 피라미드형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소리가 점점 저음부터 올라갈 때 점점 소리가 좁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포인트가 점점 좁아져. 피라미드 모. 그래서 윙 하면서 이렇게 점점 좁아져야 되는데 이때 호흡을 놓쳐서는 안 돼. 이 복식 호흡으로 그대로 사용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이 복식 호흡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면서 소리를 올라갈 때 피라미드 꼭지점처럼 소리를 내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 피라미드 꼭지점처럼 소리를 점점 내게 되면 나는 소리는 작게 들리잖아요. 근데 밖에서 울림판을 통해서 울림기관을 통해서 홀을 통해서 울려서 반사가 돼서 청중들한테 들을 때는 아주 고음을 내는 것이 화려하게 들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은 발성의 유치와 소리 어택, 그 다음에 이제 고음을 낼 때 포인트를 살리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복식 호흡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 쇄골 호흡과 흉식에 있어서 포인트, 소리 어택의 종류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복식 호흡의 포인트를 가지고 소리 어택이 시작을 해줘야지 그것이 아주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뭐 오늘도 좀 이렇게 천천히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항상 말이 좀 빠릅니다. 근데 역시 여러분 이 허밍 연습할 때도 문제가 되듯이 항상 천천히 여러분들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연습을 하루에 한 15분 정도만 매일 연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그 다음에 서로 피드백이 있는 질문 같은 건 문자로도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때 궁금한 거 있으면 지탄없이 물어봐 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역시 오늘도 역시 수업이 끝나면 허밍 연습 N자로 구부려서 연습을 해달라는 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